이 정도로 압축하는 세기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제 손이 완전히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네?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남성을 위한 의료기기 코코메디인데요. 남자의 자신감은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고요. 또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안정성 및 효능이 검증된 의료기기이기도 하고요.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평생 저처럼 소장을 할 수 있고요. 사용 횟수 및 주기를 조절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코메디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조코피TV 구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과 푸짐한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파이팅! 자, 제임스 하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임스 하든은 정말 뛰어난 그런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번번이 우승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득점왕, 어시스트왕, 또 MVP, 올스타, 국가대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만 우승만 없는데 자, LA 클리퍼스로 이적하자마자 또 한 번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임스 하든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과 함께 한 시즌을 보냈죠. 54승을 따냈고 평균 득점이 115.2점, 실점이 110.9점으로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8위인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팀 야투도 6위였고 3점이 1위, 그리고 리바운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정규 시즌을 잘 꾸리는 이 닥 리버스 감독답게 공수 균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의 이 부상이 번갈아 나오면서 44승에 머물렀어요. 득점은 113.6점, 실점 113.1점으로 득실점 차이가 플러스 0.5점에 불과했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18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평범한 그런 공수 밸런스를 지닌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강점은 3점이었죠. 38.1%. 그리고 리바운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필라델피아보다 10승이 적었습니다만 색깔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올 시즌 현재 필라델피아와 제임스 하든의 현재 소속팀인 LA 클리퍼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8승 3패로서 동부 2위고요. 최근 들어서 2연패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에게 졌고 감독이 닉 널스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수비 레이팅은 전체 12위, 중상위권은 되는 그런 성적이죠. 자, 그리고 야투 성공률이 전체 5위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효율이 높습니다. 3점은 36.4%로 다소 떨어졌지만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아졌죠. 46.3개. 그리고 어시스트는 전체 22. 그래서 제임스 하든 이적 이후에 5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든은 필리 소속으로 올 시즌에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만 제임스 하든이 딱 사라지니까 타이리스 맥시가 펄펄 날고 있죠. 그래서 타이리스 맥시가 현재 평균 25점이 훌쩍 넘는 그런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 직장인 LA 클리퍼스 현재 3승 7패고요. 길고 긴 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득점은 평범한 수준인데 수비도 전체적으로 레이팅을 놓고 봤을 때는 13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모난 구성은 없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특출한 데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점 성공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5위. 하지만 리바운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클리퍼스의 아킬레스건이 돼가고 있는데 메이슨 플럼리 다쳤죠. 그 다음에 로버트 코빙턴, 닉 바툼 이렇게 좀 키가 크면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들이 죄다 빠졌습니다. 죄다 트레이드로 떠났고 결국 메이슨 플럼리가 오랫동안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데니얼 타이즈와 급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의 클리퍼스의 문제는 사실 제임스 하든이 들어오고 나서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러셀 웨스트브룩이 전부 다 좀 더 나쁜 쪽으로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의 플레이가 문제가라는 게 아니라 너무 겹치는 지점이 많고 그 다음에 투맨 게임을 할 수 있는 빅맨이 많이 없다는 거. 이비차 주바치는 롤을 할 수 있지만 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롤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누군가가
롤에 들어오는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런 선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스가 뭐 4명의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범한 성적, 그 다음에 길고 긴 연패 늪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임스 하든의 지난 시즌은 어땠을까요? 지난 시즌 24경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8경기를 뛰면서 36.8분이니까 출석률은 높지 않았는데 일단 뛴 경기에서는 굉장히 길게 활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평균 21득점, 10.7어시스트, 6.1리바운드로 여전히 뭐 20-10을 달성을 했고 야투와 3점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필라델피아는 내 롤을 바꾸고자 했고 나는 뭐 목줄을 달고 뛰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필라델피아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코트 위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다. 그리고 나는 시스템 플레이어가 아니라 내 자체가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LA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기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뭐 이런 말이 이런 인터뷰가 무색할 정도로 제임스 하든 본인도 쉽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고 또 이거는 클리퍼스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트레이닝 캠프나 혹은 프리시즌을 거치지 않고 시즌 극초반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들어와서 완전히 뭐 이 팀에 녹아들거나 아니면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제임스 하든과 또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은 시스템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이 전성기도 지났거니와 더 이상 휴스턴 로켓츠 시절 때처럼 몸이 가볍지도 않고 또 클리퍼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자체가 시스템이다라는 생각보다 시스템 플레이어로서 한 조각의 일원으로서 지금 팀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을 사실 하든만 하면 되냐? 아니면 하든의 동료만 하면 되냐? 아니죠. 터란루 감독이 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은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5게임을 뛰었습니다. 32.2분 동안 활약을 했고요. 평균 15득점, 4.2어시스트, 4.4리바운드. 뭐 휴스턴 로켓츠 시절에 비하면 절반 이상이 그냥 날아간 수치죠. 그런데 뭐 그 당시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고 야투나 3점 효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좋은 축에 속하죠. 자, 다만 결국 제임스 하든도 내가 이 팀에 들어와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제임스 하든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너드, 폴 조지, 웨스트브룩이 전부 다 오르내림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란루 감독은 제임스 하든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격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세트 플레이를 짜줘야 되는 건 감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터란루 감독은 사실 5게임 동안 딱히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원들을 모두 다 주전으로 내보내면서 잘 블렌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털보는 행복농구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글쎄요,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전현 직장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베스트 5는 지난 시즌 조엘 엠비드, 그 다음에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어스 해리스, 그리고 제임스 하든, PJ 터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PJ 터커가 이제 구멍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엘 엠비드와 함께 뛰었고 또 휴스턴 로켓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하든이 있다 보니까 PJ 터커 쪽에서 발생하는 공격 구멍이 크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을 옮깁니다.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폴 조지, 레너드, 이비차 주바치인데 여기서 제임스 하든이 살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투맨 게임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임스 하든과 폴 조지 투맨 게임 안 됩니다. 제임스 하든과 레너드 투맨 게임은 될 수 있어도 결국에 마지막은 제임스 하든에게 볼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게 픽앤롤이나 픽앤팝보다는 공을 잡고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아이솔레이션이 많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제임스 하든, 레너드 모두 다 서서 농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에게 투맨 게임에서 공을 건네줄 수 있는 선수는 본즈 하일랜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을 데려왔을 때는 결국 제임스 하든 쪽에서 나오는 그 효과가 커야 되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상대 수비를 역으로 공략을 하면서 웨스트브룩, 폴 조지, 레너드가 드립을 치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슈팅이 필요한데 투맨 게임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러셀 웨스트브룩을 뭐 저는 이런 경기도 봤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플레이메이커로 나서요. 그리고 스크리너로 뭐 이비차 주바치, 카와이 레너드가 나서요. 그리고 나서 스팟업 쪽에 폴 조지가 오른쪽 코너, 왼쪽 코너에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웨스트브룩이 뭐 스팟업 슈팅을 할 줄 아나요? 안 되죠. 그러면 서로 역할을 바꾼다고 그게 뭐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웨스트브룩이 플레이메이커야.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코너 쪽을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임스 하든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 둘 중에 한 명을 벤치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죠. 그래서 제임스 하든은 아직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고, 웨스트브룩은 물론 2년에 8밀을 받고 왔지만 그래도 본인은 LA 클리퍼스에서 뛰고 싶어서 훨씬 더 시장가보다 뭐 한 3분의 1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터란루 감독이나 로렌스 프랭크 뭐 사장이나 뭐 스티브 발머 구단주나 둘 중에 한 명을 벤치로 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5명이 플로어에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보렌들러 둘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된다. 벤치로.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과 폴 조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서로 아이솔레이션이나 혹은 클리어 사이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반대쪽에서 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는 제임스 하든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시절처럼 벤치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의 궁합은 상당히 좋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만 하든이 OKC 시절처럼 벤치 에이스로 나서고 웨스트브룩, 그 다음에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이비차 주바치인데 여기서 폴 조지를 2번으로 내리고 3번을 테렌스 맨을 쓰는 거죠. 여기서 노만 파웰 쓰면 마찬가지야. 저는 그래서 테렌스 맨을 쓰면서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의 유동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 본인은 내가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이 3번 연속 NFP를 띄우면서 3번 연속 트레이드를 요청한 선수죠. 결국에 그 끝이 행복한 농구와 또 우승 반지의 획득이라는 명확한 그런 결실이 맺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임스 하든 본인의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 시즌은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